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71회차 월드컵 아시아 예선 축 총 5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팀은 이미 조 1위를 확정 지은 상황이므로 이번 경기에서는 다소 실험적인 전략으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본이 시리아에 비해 상당한 체급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시리아가 100 수비로 버티게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리아가 100 수비를 할 것 같지는 않아 이번 경기에서 일본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팀은 북한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교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북한이 미얀마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리아도 90분 내내 100 수비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주장인 알소마 선수 혼자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라 공격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7대 0으로 이긴 미얀마 전을 제외하면 2골 이상을 기록한 사례가 없어 시리아의 공격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번 경기에서 상당한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입장에서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맞불 양상으로 나서야 할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것이 결국 시리아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본이 이번 경기에서 다소 실험적인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급 차이가 상당히 큰 만큼 일본의 우위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한국팀은 이전 경기에서 굉장한 득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수비에서는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어느 정도 내주는 모습도 있었지만 김도훈 감독이 주민규와 손흥민이라는 새로운 공격 조합을 단기간에 찾아낸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차 예선이 이미 확정되었지만 마지막 경기가 상암 경기장에서 열리며 중국을 자신들의 힘으로 꺾을 수 있다는 동기부여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경기에서도 힘을 빼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팀은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진출이 가능하고 지더라도 골득실을 따져야 합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수비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홈에서도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0대 3으로 패했고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골 결정력도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귀화 선수 콘세이상이 페널티킥을 실축한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경기에서 상당한 격차로 승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3차 예선이 이미 확정되었지만 중국을 자신들의 홈으로 초청하는 만큼 힘을 빼고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흥민과 주민규의 활약이 매우 좋았던 것이 사실이고 중국의 경우 수비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이 주도권을 크게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호주팀은 이미 3차 예선 진출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대충 치를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3차 예선에서 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난 방글라데시와의 경기보다도 이번 경기의 중요도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호주는 피지컬이 좋은 중동 팀들을 상당히 까다롭게 여기는 편이지만 홈 경기의 이점과 지리적인 요인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팀은 대놓고 수비 위주의 전략을 구사할 때 강점을 보이는 편입니다. 중립구장에서 호주를 상대로 0대 1로 패했지만 현재 3차 예선 진출을 확정 지은 팀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팔레스타인이 방글라데시를 상대로도 1대 0으로 겨우 승리를 거두는 등 득점력이 뚜렷하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호주가 중동 팀들의 피지컬을 완벽하게 공략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의 버티는 힘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홈 경기 이점이 상당히 크고 승리를 거둘 의지 또한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승을 추천드립니다. 태국팀은 중국과 비교 일단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에도 골득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공격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시안컵에서도 득점력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싱가포르 역시 역습에서 효율적이었던 편이어서 태국이 골득실을 크게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팀은 수비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의 경기에서 의외로 좋은 공격 전개를 보였고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2대 2 무승부를 기록하며 득점을 해냈습니다. 특히 송희영 선수가 한국의 측면 수비수와 경쟁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 싱가포르의 득점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경기 결과로 오버와 태국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공격에 올인할 것으로 보이며 수비가 취약한 싱가포르가 이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또한 공격에서 성과를 거두어 왔고 태국도 수비적 리스크를 안고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므로 난투극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태국 승을 추천드립니다. 인도네시아 팀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라크를 상대로는 피지컬에서 밀리며 고전했지만 베트남을 상대로는 개인기와 경합에서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동남아 팀들을 상대로는 경합 상황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상대가 조 최약체인 필리핀이라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 팀은 롱킥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플레이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저지하는 수비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베트남의 초반 공세의 위치 선정과 클리어링 실수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가 공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난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버와 인도네시아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팀들과의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는 경합과 개인기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수비가 취약한 필리핀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인도네시아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필리핀은 롱킥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도네시아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71회차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